스포츠 역전주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오후장에 어떤 종목들이 튀고 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죠. 계속해서는 실시간 특징주 볼 텐데 어떤 종목들의 특징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부터 점검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교육주들의 강세 눈에 띄죠. 메가MD 한번 볼까요? 교육청이 3년간 미래교육에 7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메가MD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는 애니능률이라던가 비상교육, YBM 등의 종목들도 급등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어제 급등했던 교육주, 개장부터 해당 호재를 안고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잠시 후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SDI 봐야겠죠. 3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전기차 업황이 좀 둔화된다라는 이 우려감 속에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리포트 내용만 보면 실적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 의심할 필요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시장 변동성이 큰데도 6%대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견조하게 거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LG생활건강입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이 종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투자 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좀 반영이 되고 있죠. 현구간 20%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장 저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였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전기차와 프리미엄 차량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 호조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특히 어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합작법인 또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종 자체의 훈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에코플라스틱 아직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 기사 내용을 좀 믿고 투자해봐도 되는 건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JLK 볼게요. AI 관련해서 의료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뇌졸중 진단 솔루션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활용 그리고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0%까지 올랐다 현재 윗골이 달았고요. 13%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장의 특징주를 확인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좀 뜯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종목. 교육주부터 볼까요? 메가MD 준비해 봤는데 교육주 가운데서 상승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현구간에서의 투자 의견은 어떨지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과 연관되면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그것만큼 확실한 재료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탄력 가장 좋은 메가MD, 현 구간에서 안 산다의 의견이셨다면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메가MD는 아예 그 이슈랑도 상관이 없는 주식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요? 예, 아예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오른 거죠.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금 그 엘리하이라고 초등학생, 맞아요. 그리고 엠베스터가 중학생, 초중고등학생을 다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교육에서 압도적인 그 점유율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손사탐으로 손주은 회장님이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셔서 강의하고 있지만 저희 돌아다니면서 그 현강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강의하고 다니시죠. 이제는 그 다 현우진 강사님이 저기 탑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우진 강사님 전격 세무조사 들어갔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그 교육원장을 갈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가지고 애들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워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능 교육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예를 들어 지금 의대 정원 3,000명 늘린다.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내용은 이제 초중고교 교육이 투입이 많이 되면은
뭐 엘리하이나 엠베스트 가진 메가스터디 교육을 하면 되는데 메가MD는 이제 의대, 의학 전문원, 치약 전문원, 그리고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데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약사 되려면 어떻게 하셨었죠, 지금까지? 약사는 처음에 약대가 없어요, 1학년 때. 일반 학부를 2년 다닌 다음에 약학대학 편입 시험을 보셔야 돼요. 피트라고. 근데 그거 지금 폐지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약대를 따로 뽑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약대를 따로 뽑아야 그 요즘에 생명공학과니 이런 거 서울대 생명공학과 가도 포기하고 저기 지방의 의대 가죠.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아예 약대를 1학년부터 뽑자고 해서 약대도 이제 6년으로 가요. 그러니까 피트 시험이 없어지겠죠. 피트 시험 한 메가MD의 그 수익원이 없어지죠. 그리고 의학 전문은 어떻게 됐죠? 지금 법학 전문은 로스쿨은 남아있죠. 로스쿨은 왜냐면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법대 나온다고 변호사 못 되잖아요. 그렇죠? 판사 검사 못 되잖아요. 법대 나와봐야. 시험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건 로스쿨은 그래서 존재하는데 의학 전문원은 의대가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학 전문원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 의학 전문원 다 없어졌어요. 지금. 차의학 전문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차병원이 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의학 전문원 시험이라던가 지금 이 약대 편입 시험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메가MD는 지금 나온 거랑은 상관없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와는 상관없는 종목 메가MD다. 교육 쪽에 발을 담근다는 것만으로 오른 현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소장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고모님도 역시나 같은 관점이신지 궁금해요. 메가MD에 대해서 안 산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좀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오늘 재료가 나와서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네. 뭐 77조 투자한다니까 거기에 첫 번째가 내 디지털 교육이에요. 이제 그거의 재료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글쎄요, 그냥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음봉의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 아니고 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수급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올라가면 팔고 차익 매물을 좀 내놓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결집이 되지 않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재료가 오늘 뭐 없던 재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글쎄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이게 재료가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1분기에도 적자 2분기 4억 났는데 작년에 20억 났는데 못 따라갈 거예요. 올해 실적을. 그렇다면은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해서 아마 내일쯤 오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서 2차 매물대가 2,700원에 나오거든요. 2,700원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그거 먹자고 들어가기에는 무리다. 지속 가능하겠느냐? 저는 반대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메가MD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중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 SDI인데요. 자, 일단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은 과연 투자 의견 어떨지 일단 팻말로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소장님 조금 더 가운데로. 네, X의 의견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고모님은 O의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신일섭 소장님의 안 산다 의견 배경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전기차 업황 둔화는 예상이 되지만 자체 펀더멘털을 믿고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도 이제 배터리 양극재도 무너지고 있죠. 네. 양극재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양극재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사실은 전 세계에서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강봉 리튬 그룹 002460이고요. 이미 2021년 9월달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CATL 뭐 점유율 가지고 얘기가 사실 많잖아요. 뭐 중국 거 빼면 맞아요. 중국 거 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1위예요. 근데 중국을 뺄 수는 없죠. 그 중국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밀어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수치가 중국 전기차가 다니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CATL도 이미 2021년 12월 달이 고점이었고요. 지금 이미 그 고점을 찍고 난 뒤에 2022년도, 2023년도 바닥을 또 지금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다시 1년간 횡보했던 자리를 또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왜 그럴까?
결국에 그 우리나라는 뭐 저기 LFP 배터리, 저 링거스탄 LFP 배터리 하니까 리튬, 인산철 뭐 거기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NCM이나 NCMA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뭉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태아에 해당되는, 여기선 전구체라고 부르죠, 그거를. 거기다가 마치 탯줄로 엄마의 그 양분을 주입을 하듯이 리튬으로 저기 주입을 시키면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원소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NCMA를 따져보면은 니켈이 지금 2020년 10월 달 가격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4년의 최저치죠.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순서대로 해보죠.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내 최저치고, 그리고 망간도 4년 내 최저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리튬 이온, 리튬도 지금, 그렇죠? 얘는 4년 내 최저치 나이인데 4년 내 최저치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가 싸지면은 뭐 배터리를 비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수요가 살아났을 때 얘기고, 지금 이게 원재료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바인딩 계약이라고 강제 계약을 맺긴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농심이 새우깡하고 신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농심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해도 괜찮겠다고 한 인성애 고모님의 의견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관점에서 매수 의견이셨을지, 뭐 중기적 관점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의견 주시죠. 네. 연중 최저가예요. 이런 종목 지금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올 초 80만 원까지 갔었고. 네, 뭐 과거의 주가를 볼 필요는 없지만은 네. 일단 최저가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2,300대 2,300 마지노인데 과거에 한 월봉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2,300을 깨진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코로나 직후에 한번 깨졌어요. 크게 한번 깨졌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깨졌긴 하지만은 10% 미만이에요. 내려갔다 올라오게 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요번에 2,3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2,200포인트예요. 분명히 리바운딩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FOMC 다 끝나고 금리 다 끝나고 이제 끝나요. 한번 올리면 뭐 11월 달에 이번에 안 올리면 12월 달에 한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때까지 영향은 받겠지만은 내년에 또 올린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있다. 거기에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바닥을 찍는 그런 모양이 되면은 현재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2021년, 22년 좋았어요. 23년 올해도 좋았어요. 매출 8% 올라가고 영업이익 7%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안 팔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거는 또 일시적일 수 있어요. 내년 돼보세요. 또 전기차 일단 한 템포 끊고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부품이 아니라 이거 완성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 하지만 빠르게는 안 올라갈 것 같다. 네. 분할 매수 측면에서 관점을 보고 매매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 두 분 의견 엇갈렸지만 또 여러분들 보시고 각자의 또 맞는 투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 실적 관련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부진한 실적 속에 낙폭 이렇게까지 커도 되나 싶긴 한데요. 현구간 투자 매력은 어떨지 펜발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안 산다의 의견이었는데요. 자, 뭐가 실적의 발목을 잡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신입석 소장님의 안 산다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20% 하락은 충격적이네요, 진짜 이거. 네. LG생활건강 거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 유한양행, LG생활건강 그리고 몇 개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초장기적으로 올랐던 장기 적리식 투자의 성공 모델이었거든요. 야, 그게 깨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 2010년도 주가로 돌아갔는데 13년 전 주가로 돌아갔거든요. 허무하네요, 진짜.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이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몸집 자체가 너무 크죠. 지금 현재 화장품이 다 죽고 있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강한 게 엄청 많죠, 지금. 근데 이 포인트를 보시면은 완전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포인트랑은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 그 화장품 완성업체 중에 강한 거는 클리오, 잉글 우드랩, 아이패밀리 SC거든요. 여기서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의 그 공통점은 색조 화장 전문에다가 매출이 높은 데다가 립 전문이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기초 전문이에요. 설화수, 후, 숨, 오희 전부 기초예요. 그리고 중국 쪽이죠. 아이패밀리 SC랑 클리오는 일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국이죠. 잉그루드랩은 어디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트렌드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부분을 정통으로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일단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그대로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지금 그러면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지금 저점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뭐 연봉으로 봐도 저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대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상황에서 일단 부진한 실적과 함께 오늘 낙폭을 키웠는데요. 그럼 인고문님은 왜 X를 드셨는지도 들어볼게요. 뭐 그래도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기대감에 최근에 잠깐 오른 날도 하루 정도 있긴 하거든요. 화장품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오늘 LG 생활 많이 빠진 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전부 다 하향 리포트예요.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슈에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잠깐 리바운딩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냥 빠질 수는 없거든요. 비슷한 실적의 회사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올라가는데 그게 뭐 바닥을 찍고 올라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엔 시세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두 분의 의견 일치됐습니다. 안 산다의 의견 챙겨보겠고요. 에코플라스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동반 강세 속에 이 종목의 흐름 눈에 띕니다. 의견 어떠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였는데요. 자, 신일표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매수해서 또 한 번의 상승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수준이 왔고요. 단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기 때문에 네.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겠죠. 뭐 에코프로의 변동폭을 보신 분에게는 변동폭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도 지금 올해 고가상으로 고가가 220.35를 갔다가 지금 95.09거든요. 고가에서 지금 현재 종가까지 100포인트, 12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신 분만. 내용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가 조지아 공장 1년 땡겨서 만든다고 지금 계속 뉴스 많이 보셨죠. 그거 왜 땡긴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 맨날 우방이라고 하고 막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막 함께 갑시다 바이든 오바마가 그러니까 다 우방인 줄 알았더니만 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우리 보조금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죠? 실리 딱 따져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랬죠.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드세요.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빨리 1년 앞당겨서 짓는다고 한 거잖아요. 이제 급하게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에코플라스틱도 조지아에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랑 동반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전용 범퍼 플라스틱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베너에 지금 그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게 생기는 그 순간에 에코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범퍼 공장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현대차가 잘 나가면 거기서 많이 팔면, 왜냐면 지금 잘 많이 팔리고 있어요. 보조금을 안 받고 있는데도 판매 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주가만 안 오르고 있죠,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 지금 딜러들이 보조금이 없으니까 딜러들이 홍보를 못해요. 고객한테 가서. 예를 들어 포드는 저기 받고 있잖아요. 포드는 받고 있어가지고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에 팔고 있는데 현대차 아이오닉은 3천만 원 받고 5천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딜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아이오닉 판매 대수가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가 아이오닉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와의 연관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단인데요. 고모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4분기에는 사실 성수기라고도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더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나 싶은데 투자 의견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경량화 테마란 말이에요. 오늘 경량화 테마 몇 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데 3분기가 보통 비수기로 나오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2억 쪽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 온기 영업이익이 385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 그걸 다 채웠어요. 그리고 3분기 비수기인데
작년에 52억인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4분기 성수기다.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주가는 바닥에 오늘 뜰만 했잖아요. 오늘 많이 뜨긴 해서 2천만 주예요. 이 회사 상장 주식 3,600만 주, 대주 지분 빼면 오늘 일반 지분이 한 바퀴는 돌아간 것 같아요. 충분히 돌면서 오늘 양봉 몸통 채우고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테마가 없는 쪽에서는 아주 적절한 테마성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려가면서 매물대를 거쳐 내려갔는데 오늘 갭상승했거든요. 매물대를 그냥 순간에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그러니까 밀린 매물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쪽에 상당히 가볍다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두 분 다 매수 괜찮다의 의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LK도 봐야겠죠. AI 뇌 기반 뇌졸중 진단 솔루션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소식이 호전되어 현 구간 13% 강세 시연 중입니다.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 다시 한번 일치가 됐습니다. 소장님 역시나 괜찮겠다. 사자라는 얘기였는데 이번 재료 좀 의미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전 3개월 이상은 모르겠고요. 이런 이유는 네. 일단 그냥 3개월 안쪽에서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원기욕을 모아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한 방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쭈르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운명은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있죠.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시장이랑 좀 다른데 얘는 AI인데 주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지금 루닛부터 뷰노, 딥노이드, JLK가 전부 다 지금 10개월선 근처에 와서 굉장히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급등을 했다가 이격이 확 벌어진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달간의 조정을 딱 거친 다음에 10개월 선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 뭐 재무제표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는데 빨간데 시뻘거요 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지금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두산 로보틱스 빼고요. AI 부분에서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이거를 순환매 중에서 자기가 1, 2, 3, 4순위를 정하셔가지고 1등주를 투자하는 것을 정석으로 하되 1등주를 못할 경우에는 1등주를 보면서 2, 3, 4등주의 그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여기서 한 20, 30%의 수익은 최대치로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안쪽으로 기간을 좀 본다면 수익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고모님도 역시나 같은 의견이에요. 매수 괜찮겠다. 다만 줄곧 횡보하다가 주가가 올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로감이 있진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올해 괜찮을까요? 급등할 때는 그 AI 테마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 보일 때 같이 보였다가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살짝 오르는데 이 내용이 그 AI 뇌졸중 그 솔루션인데 네. 여기에 어제 건강보험으로 수가 적용이 인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 비슷한 그 AI를 하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레피드 MRI라는 회사인데 그 확률이 그러니까 맞춘 확률이 39%인데 이 회사가 무려 98%. 그게 다 맞춘다는 검출률이 거의 뭐 100% 가까이 검출이 됐는가 확실히 맞춘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업계 최초의 AI 상장 기업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AI 원점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그 건강보험 적용돼서 영상 진단 쪽에 확대가 된다면 이 회사 수익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수익 안 좋았어요. 적자 86억인가 났었거든요. 올해 적자 축소될 겁니다.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이 회사 가능성 상당히 크게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해당 종목에 대한 두 분의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특징되는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스포트 역전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